소자에서 전압과 전류 밀도 그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 앞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면 이 전압을 공간에 대한 위치에 따라서 전압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거를 V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 V를 그레이디언트를 취했을 때 이 값에 마이너스를 취한 방향을 일렉트릭 필드라 전기장애를 한다 그랬고 이 전기장의 나란한 방향으로 플러스 차지가 이렇게 그 공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전기 전도도에 비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류 밀도를 성분을 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소스 드레인 포텐셜이 주어져 있을 때 위치별로 전위를 정할 수 있고 그 위치에서 전기 전도도가 결정이 되면 전류가 나오고 이 전류를 다 더하면 바로 전류가 됩니다. 이렇게 그 2차 미분 방정식을 풀면 편미분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미소한 변화에 대해서 앞서 이렇게 그리드를 나눠 가지고 각 위치에서 주변의 4개를 합해서 혹은 3차원에서 6개를 합해서 그 지점에서의 포텐셜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결국 어느 점의 포텐셜은 그 점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점에서 정의되어 있는 포텐셜의 평균값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자, 이런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한 스크립트를 써서 이 바운더리의 전압을 정의하고 그 이퀘이션을 다이버전스의 그레이디언트의 u는 0이라 되어 있는데 이 다이버전스의 그레이디언트를 취한 것이 이제 라플라시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풀면 이제 이 전압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라플라시안 그레이디언트 다이버전스 이런 변화율은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에도 이를 인포메이션의 변화율을 최대로 하느냐 그리고 맥시멈이냐 미니멈이냐 하는 최소 최대값을 정의함으로써 우리가 변화가 어디로 될 것이냐 라는 거 얘기할 때에도 이런 이퀘이션 푸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고 우리 반도체 소자도 그렇고 머신러닝일 때도 그렇고 작은 변화에 대해서 어떤 전체에 큰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바로 우리는 그레이디언트, 다이버전스, 라플라시안의 정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플라시안 다이버전스 그레이디언트의 정의를 이제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레이디언트는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얘기할 때는 그레이디언트라고 표현하고요. 다이버전스라고 표현할 때는 삼각형의 다이버전스 표현합니다. 라플라시안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다이버전스의 그레이디언트를 해서 이걸 두 번 한 거를 라플라시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레이디언트하고 다이버전스를 구하면 우리가 라플라시안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레이디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디언트는 벡터입니다. 우리가 전이라 그랬을 때 우리 포텐셜 V라고 했을 때 이거는 볼트 단위고 여러분들이 건전지 있죠? 건전지에 이렇게 표현한 1.5V 이런 스칼라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온도, 템퍼리처, 켈빈이나 섭씨나 이런 온도는 또한 스칼라입니다. 그리고 하이트, 높이, 미터로 이것도 스칼라량이고 이거를 같은 높이를 그려줬을 때 우리가 여러분 지도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 있죠? 같은 높이로 표현한 거. 요거를 등고선이라 그러고 같은 높이의 선을 연결했다고 해서 등고선이라 그럽니다. 포텐셜은 예를 들어서 1V, 2V, 1V, 2V, 3V라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전위를 연결해 준 것을 등전위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전위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볼트를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분이
요 한 지점에서 그 다음 지점으로 갈 때 전압이 바뀔 겁니다. 1V에서 2V 공간적으로 이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때 이렇게 위치를 바뀌면 전압이 바뀝니다. dV가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소한 전압의 변화는 미소한 위치 변화. 자, 미소한 위치 변화에 대해서 그 위치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율을 내적을 취한 것을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1V에서 미소하게 변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나 이렇게 변하나 이렇게 변하나 이렇게 변하나 변하는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 변하든 1V에서 2V dV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 DL과 그레디언트 V 값은 이 경로가 가장 수직인 지점, 변화율이 가장 큰 지점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V라고 방향에 대해서 이 방향에 DL이라 그랬을 때 이 변화에 대해서 같은 방향이 되는 그레디언트 V를 해준 것을 우리가 그레디언트 V라고 벡터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미소 변이에 대해서 그 지점 변화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가장 크게 변하는 방향, 그러니까 원하는 스칼라량이 가장 크게 변하는 방향으로 등 전위선에서 한 수직으로 크게 변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레디언트 V죠. 그래서 이거를 이것은 이제 DL에 대해서 dV인데 얘가 맥시멈으로 바뀌는 방향이다. 의 크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등고선인 경우는 여기에 면을 따라서 접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 방향이 이 포인트에서의 가장 많이 변하는 그레디언트의 H 방향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dV가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좌표계에 따라서 표현이 될 텐데요. 우리가 3차원일 때는 이제 XYZ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편비분할 때 dx의 dx 플러스 dv의 dy 플러스 dg의 dv의 dg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요 dx 변화에 대해서 dx 방향 dy 방향에 대해서 dy 방향 dg 방향에 대해서 dg니까 이거를 보면 dx의 dv, dv, dy, dg, dg, 의 내적을 취하고 ax, dx 플러스 여기서 dx, dy, dg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각각 이렇게 dx, dy, dg가 되니까 dx, dy, dg가 dl 벡터인 거고요. 그리고 요 앞에 dv, dx, dv, dy, dg가 결국 얘가 그레디언트 v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v의 dx의 ax 플러스 dv의 dy의 ay 더하기 dv의 dg의 ag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각각 x 방향에 대해서 y 방향에 대해서 g 방향에 대해서 미소 변할 때 그 방향이란 것을 알겠는데 자, 여러분 보면 지금 우리 좌표계에서 생각해 보면 XYZ AX, AY, AX, AY, AG 유니트 벡터를 어떻게 정했냐면 각각 X가 증가하는 방향, Y가 증가하는 방향, G가 증가하는 방향의 유니트 벡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YZ 좌표계에서는 X, Y, G 좌표계에서는 X가 증가하는 방향은 여기서 보면 AX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Y가 증가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 똑같습니다. G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X, Y, AG는 전 공간에 대해서 XY 좌표계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는 여러분 실린더를 생각해 봅시다. 한번 실린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는 여기서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로의 파이의 G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여기 로 길이고요. 그 다음에 요 x줄에서 이게 파이고요. 파이고 높이로 따지면 요 g입니다.
로 파이 g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 ax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로 파이 g의 성분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좌표계에 따라서 그 그레디언트를 먼저 보고자 하는데요. xyz 좌표계에서 이렇게 쉽게 정의되었죠. 보면 로 파이 g는 로가 증가하는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a로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 방향으로는 지금 a 파이입니다. 왜냐하면 파이가 이 방향이니까 a 파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g 방향으로는 g가 증가하는 방향은 이렇게 될 겁니다. a g 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dv는 여기서 그레디언트 v의 내적의 dl 변이 벡터라 그랬는데, 이 변이 벡터는 이 로 파이 g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dl 벡터는 로 파이 g에서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로에 대해서 증가하면 d로가 되면 그냥 길이 그대로 똑같죠. d로의 a로 방향 같습니다. 근데 파이가 d파이가 되면 우리가 여기서 d파이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요 방 길이 성분은 그냥 d파이가 아니라 요 반경 로에 대해서 돌아간 방향의 요 d파이, 여기 d파이가 그랬을 때 로 곱하기 d파이 해야지 요 방향의 변이가 되기 때문에 로의 로 d파이 지우개로 지우고요. 지우개로 로 d파이의 a 파이가 요 방향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g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dg의 a g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그레디언트 파이가 되려 그러면 그레디언트 파이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거를 라운드 로에 똑같이 하면 라운드 v의 a 로 다음에 더하기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의 v의 a 파이 똑같이 위에 써보면 이래 되는 거죠. 라운드 g의 라운드 v의 ag 이렇게 해보니까 a로 a 파이 ag가 각각 직교좌표계로 a로 a 파이 ag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d로가 지금 a 파이 했을 때 이 길이가 생각해보면요. 여기서 d4이면 여기에 내처면 a로의 라운드 v의 라운드 로의 d파이니까 결국 이것은 라운드 로의 라운드 v의 d로 그대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 성분은 a 파이하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곱을 하면 요 내적 1이 되니까 로 d파이하고 로 하게 되면 그냥 했어서는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 v의 d파이를 생각해보면 이것과 이거를 비교해보면 로 d파이니까 결국 여기에 로분의 1이 붙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라운드 g의 라운드 v의 dg를 생각해보면 얘는 dg하고 같으니까 1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실린더의 좌표계에서는 라운드 v의 라운드 로의 a로 더하기 로분의 1의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 v의 a 파이 플러스 라운드 g의 라운드 v의 ag 이렇게 이것이 그레이디언트 v가 이렇게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면 여기서 이제 그 구면 좌표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구면 좌표계에서 해보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구면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요. 다음 A에 X, Y, G를 표현하면 여기서 R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R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려서 여기에 파이고 여기서 세타 이렇게 될 것입니다. G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 방향에 생각해보면 R이 증가하는 방향 이게 AR입니다. AR은 똑같고요. 다음에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은 이렇게 세타 될 겁니다. A 세타 방향이 될 겁니다.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은 이렇게 A 파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개가 되고, 그럼 똑같이 해보면 이래 되겠죠. 이제 이래 보면 R 방향은 그냥 요 DL 벡터를 생각해보면 R 방향은 그냥 D, R의 A, R이 될 겁니다. 이렇게 R 방향은. 그 다음 세타 방향은 여기서 세타에서 세타 플러스 D세타, D세타만 변하면 요 R에 대해서 그냥 요 D세타를 곱을 한 만큼이 이 변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R, D세타의 A, 세타가 이제 길이 성분입니다. 요게 길이가 될 것입니다. 요게 길이 차원이고 길이 차원이고 이게 길이 차원입니다. 그 다음 파이 부분은 파이가 증가하면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파이가 파이 플러스 d 파이로 갔을 때 요 축으로부터 여기에 요만큼 돌아간 거리 요게 이제 d 파이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r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곱을 한 게 요 축으로부터 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r 사인 세타의 d 파이의 a 파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dv, d 포텐셜 v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dr의 dv의 dr, 그 다음에 d 세타의 dv의 d 세타, 그 다음에 d 파이의 dv의 d 파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dl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dv의 dr의 dr 더하기 요거는 요 길이 성분으로 r d 세타입니다. r d 세타의 r분의 1의 라운드 세타의 라운드 v 플러스 요 길이 성분은 요겁니다. r 사인 세타의 d 파이의 r 사인 세타분의 1의 d 파이의 라운드 v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dv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dr, dv, ar 방향 플러스 r 분의 1의 라운드 세타 라운드 v의 a 세타 방향 파이 방향의 r 사인 세타 분의 1의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 v의 전체의 a 파이 하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dl 벡터는 dr의 ar 플러스 r d 세타의 a 세타 플러스 r 사인 세타의 a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때 좌표계를 AQ1, AQ2, AQ3 이렇게 표현할 때 Q1, Q2, Q3가 X, Y, G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A, 로, A, 파이, A, G가 될 수 있고요. 다음에 구면 좌표계에서는 A, R, A, 세타, A,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길이 성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냐면 dx, dy, dg로 표현했었고요. 여기서는 d로 r, d, d파이의 d파이가 되고요. 다음에 dg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dr의 r, d 세타의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의 d 파이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 파이 두 번 나왔네요. 여기 보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h1의 dq1, h2의 dq2, h3의 dq3를 aq1 방향, aq2 방향, aq3 방향 이렇게 표현해서 변이 벡터를 dl 벡터를 요 위에 걸로 정의합니다. h1 dq1의 aq1 방향, h2의 dq1의 aq2 방향 더하기 h3의 q3의 dq 방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 얘기할 때 이 h1과 h2가 h3가 각 좌표계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길이 성분으로 표현해주기 위한 어떤 차원 변수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XYZ 좌표계에서는 얘를 1, 1, 1 하면 1이 각각 길이 성분을 바꿔주기 위한 거고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1 혹은 R 다음에 1 이렇게 표현된 것이 길이 차원이고요. 다음에 구면 좌표계에서는 1, R,
R 사인 세타가 각각 H1, H2, H3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A, Q1 방향, A, Q2 방향, A, Q3가 있을 때 각각 이 H1, H2, H3가 있으면 그레디언트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레디언트의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H1의 1의 라운드의 라운드 Q1의 A, Q1 방향 더하기 H2의 1의 라운드의 라운드 Q2의 A, Q2 방향 플러스 H3의 분의 라운드 Q3의 A, Q3 방향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정리되고 그 다음에 DL 벡터는 결국 H1의 DQ1의 AQ1 플러스 H2의 DQ2 AQ2 플러스 H3의 DQ3의 AQ3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좌표계에서 각각 1, 그 다음에 1R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각각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여러분 보면 비교해보면 정확히 맞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레디언트에서 다이버전스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다이버지 하다는 것이 자, 다이버지 한다는 것이 발산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면을 폐국물 따라서 이렇게 나갈 때 A 벡터가 나간다고 표현했을 때 이 조그만 이 볼륨소에 대해서 델타 V라 그랬을 때 표면적이 델타 S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요 면적에 대해서 나가는 방향 A 벡터를 DS로 하되 얘를 델타 S 요 면적에 대해서 전체 면적분인데 이거를 볼륨을 나눠준 거 단위 볼륨 나눠준 것을 우리가 이 A 벡터의 다이버전스 하는 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다이버전스라는 것을 이제 볼륨에 대한 걸로 이제 구할 수 있다, 볼륨으로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럼 이거를 직교좌표계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크게 그릴까요? 자, 크게도 그리겠습니다. 자, 크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점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요. 요 중간에 요 지점의 좌표계가 Q1, Q2, Q3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요 앞면은 요 중점은 Q1 플러스 2분의 델타 Q1에 이번에 Q에 Q2, Q3고 요 뒷점은 Q1 마이너스 2분의 델타 Q1의 Q2, Q3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점에서 이제 에어리어를 보면 이 A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분은 이 6면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Q1 방향, 이 방향이 Q1 방향, 이 방향이 Q 방향이죠. A Q1 방향입니다. A Q1 방향에 대해서 이 면적 벡터는 뭐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입니다. 결국 델타 Q2의 H2가 길이 성분일 겁니다. 이 방향이. 그 다음에 요 수직은 방향은 H3의 델타 Q3가 각각 거리 방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거리 곱하기 거리 면적이 되는 거죠. 요 중점에서의 값은 A의 Q1 성분, A Q1 성분, 이거를 1로 하겠습니다. Q1 성분을 이제 표현하기 좋게 Q1 성분 1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Q2는 Q2 같으니까 Q1 플러스 2분의 델타 Q1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한 방향이 이 방향에 되어 있으면, 요 면적 법선 벡터가 내적 최대에 되어 있으니까 A 벡터에 대해서 한 방향에 대해서 앞면과 뒷면에 대해서 면적 벡터 방향은 하나는 앞면이고 하면 뒷면이니까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면적에 대해서 마이너스 A1에 Q1 마이너스 2분의 델타 Q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자, 요거를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함수를 했을 때 Q1에 대해서 미분을 취해서 요거를 델타 Q1만큼 2분의 Q1 델타 Q1 2분의 델타 Q2만큼 변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국 이제 합쳐서 라운드 Q1의 라운드에 이 전체를 합해서 H2 델타 Q2 H3의 델타 Q3 해서 A1에 Q1 해서 이제 여기에 델타 Q1만큼 곱을 한 것이 바로 변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보면 라운드 Q1에 대해서 이렇게 면적에 대해서 여기 가니까 결국 이제 델타 Q1, Q3, 델타 Q1이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라운드 Q1의 라운드에 H2, H3의 A1에 밖으로 델타 Q1, 델타 Q2, 델타 Q3 나옵니다. 델타 Q1, 델타 Q2, 델타 Q3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볼륨에 대해서 나눈 거니까 이제 요 면 두 개를 이제 생각해 보면 요 볼륨이라는 것은 여기에 길이가 H2의 델타 Q2, H3의 델타 Q3, H1의 델타 Q3니까 볼륨을 나눠주면 여기에 H1, H2, H3의 델타 Q1, 델타 Q2, 델타 Q3분의 1이다. 이게 이제 볼륨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버전스 A에 이게 1방향에 대해서, 한 방향에 대해서 계산한 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똑같이 해보면요. 여기에서 Q2 방향에서 해보면, 또 방향이, 면적이 이렇게 Q2니까, 한쪽은 H1 델타 Q1, 세로는 H3 델타 Q3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를 이제, 굳이 쓰자 그러면, 이래 되겠죠? 뭐냐면, 이제 이 방향과 이 방향을 해보면, 요 면적은 이제 위에다 쓰겠습니다. H3의 델타 Q3의 H1의 델타 Q1에 이제 이 방향이죠. Q2 방향 A2의 Q2의 2분의 델타 Q2 마이너스 A의 2의 Q1 마이너스 2분의 Q2의 2분의 마이너스 델타 Q2 이래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보면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되어서 라운드 Q2에 대해서 라운드 해주고 여기 H3, H1 해주고 A2에 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Q2, Q1이 각각 Q1이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델타 Q1, 델타 Q2, 델타 Q3 이래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델타 Q1, 델타 Q2, Q3가 똑같이 나오고 이 두 번째 방향은 A2에 대해서 H3, H1이고 아까 첫 번째 방향은 A1에서 H2, H3니까 결국 요 위 세 번째 방향은 똑같이 생각해보면 라운드 Q3의 라운드에 H1과 H2의 A3의 델타 Q1, 델타 Q2, 델타 Q3 이래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요거를 이제 해보면 델타 Q1, 델타 Q2, 델타 Q3가 각각 여기 다 나와 있는 약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이버전스 A가 이제 다이버전스의 이제 값이 나오는데요. 다이버전스 A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라운드 Q1 이거를 지우고요.
요걸 보면요. 앞에 여기 남죠, 그죠? H1, H2, H3분의 1에 라운드 Q 1분의 라운드에 H1, H2, H3, H2, H3에 A1 더하기 라운드 Q2의 라운드에 H1, H3에 A2 더하기 라운드 Q3의 라운드에 A1, H1, H1, H2의 A3 이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요. 이제 이거를 이제 XYZ 좌표계에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이버전스 A가 XYZ 좌표계에서는 H1, H2, H2 다 1이죠. 다음 Q1이 라운드 X, 라운드 X의 라운드에 이것은 A의 X 이 다 1이니까 다음에 라운드 Y의 라운드에 1, 1이니까 A의 Y 이는 다음에 라운드 G의 라운드에 AG 이래 될 것입니다. 다음 실린더의 좌표계에서는 다이버전스 A는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H2가 로였죠. 그 로분의 1에 라운드 로의 라운드에 H2, H3니까 로의 A 로가 되죠. H2가 로니까요. 그 다음에 요 라운드 Q는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에 H1, H3는 1이죠. 그러면 얘는 A의 파이입니다. 더하기 라운드 G의 H1, H2는 로의 AG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로분의 1의 라운드의 라운드 로의 로 A 로가 되고 파이는 플러스 로분의 1의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 A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로가 약분되니까 그냥 라운드 G의 라운드 AG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식을 써보면 결국 이제 다이버전스란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라플라시안입니다. 자, 라플라시안은 이제 다이버전스 임의의 좌표계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임의의 좌표계에서는 라플라시안 V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그레이디언트 다이버전스의 그레이디언트의 V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거를 표현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H1, H2, H3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면요. H1, H2, H3분의 1에 다음에 여기에 라운드 Q1, 라운드 Q1분의 1에 여기에 H2와 H3입니다. H2의 H3에 여기에 A1은 뭐였냐면 아까 그레이디언트에서 그레이디언트 H1의 라운드 Q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H1분의 1의 라운드 Q1의 라운드 V입니다. 플러스 라운드 Q2의 라운드에 여기서는 H1의 H3니까 결국 H1의 H3분의 H2분의 1의 라운드 V의 라운드 Q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Q3의 라운드에 세 번째는 H1의 H2의 H3의 라운드 V의 라운드 Q3 이렇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라플라시안 V는 우리가 H1, H2, H3 볼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라운드 Q1에 대해서 라운드의 H1분의 H2, H3분의 라운드의 V의 라운드 Q1 더하기 라운드 Q2의 H2분의 H1, H3의 잠깐만요. H3의 라운드 V의 라운드 Q2 플러스 라운드 Q3의 라운드의 H3분의 H1, H2의 라운드 V의 라운드 Q3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XYZ 좌표계에서는 제일 쉬운 건데요. 이게 라플라시안 V가 다 1이 되기 때문에 1, 1을 더하게 되면 라운드 X제곱에 라운드 제곱 V 플러스 라운드 Y제곱 라운드 제곱 V 플러스 라운드 G제곱 라운드 제곱 V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H1, H2, H3가 각각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이제 XYG 좌표계 로 파이 G 좌표계 R 세타 파이 좌표계에서 여러분들이 라플라시안을 모두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그레디언트 다음에 다이버전스 라플라시안 이란 것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유도하는 것이라든지 계산해 보는 것들을 여러분이 참조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각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약간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그 미분을 finite difference로 바꿔서 하는 것도 이 전체 유도 자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 그레디언트, 그다음 다이버전스라는 게 그레디언트와 라플라시안은 우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이제 그 조그맣게 그리드를 나눠서 다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가 여러분 알겠죠? 예, 하나씩 유도를 해보도록 합시다.